안녕하십니까, 이교의 필동입니다. 오늘은 8월 12일 정부에서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발표를 했습니다. 10월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을 밝혔는데요. 그 전에 주정심에서 주택정책심의위원회에서 한번 논의를 거친다고는 합니다. 하지만 국토부 장관이 발표를 했고 정부 의지가 강해서 주정심이 열리겠지만 기재부에서는 시장의 충격이 크다 해서 좀 견제하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하지만 10월에 실시되는 것은, 시행되는 것은 거의 기정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부동산 시장에 여러 가지 지금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이 14일, 어제 그저께 발표를 했는데요. 일단 우리 신문 한번 보면은, 우리 부동산 전문 기자 이상현 기자하고 박상길 기자가 쓴 기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새 아파트 풍기, 몸값 최고 10억 뛰었다, 이런 기사도 있는데요. 그리고 분주해진 강남 재건축 단지, 둔촌 주공 긴급 이사회 소집,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기사 내용을 보면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이 되면 신규 아파트 공급이 줄고 기존 아파트, 그러니까 주로 이제 인기 지역에 있는 신규 아파트, 이미 이제 분양이 되고 한 5년 이내에 신규 아파트의 시수성이 높아져서 가격이 오를 것이다 하는 그런 기사인데요. 이미 오른 데는 2배, 3배까지 오른 데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기사 내용 중에 하나는 기존 정비 사업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어 새 아파트 희소성이 더 오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하여튼 분양가 상한제 민간 택지 확대 적용이 시장에 누구나 좋아하는 그런 상품을 공급을 줄임으로써 당연히 수요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수요 공급이 줄면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건 당연한 겁니다. 그렇게 될 거라는 그런 기사입니다. 또 지금까지 이제 헐고 털을 닦고 있는 그런 아파트 재건축 재개발 단지 입주민들이 이걸 소급 적용한다고 하니까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예상했던 이익보다 많이 떨어지니까 추가로 비용이 발생을 하거나 이익이 감소하니까 거기에 따른 대책을 세우느라고 긴급 이사회도 수집했다. 그런 내용이 이렇게 있습니다. 하여튼 이번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는 여러모로 좀 생각할 바가 많습니다. 정부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는데, 사실 강남 3구, 강남 서초, 송파, 더 동쪽으로 하면 강동구, 이런 쪽에는 또 용산, 사람들이 살고 싶어 하는 인기 지역의 아파트들은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 들어서 그러고 나서 이제 여러 가지 부동산 규제를 늘리면서 그 후에 이제 8.2 대책이라든가 9.13 대책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부동산 관련 대책을 늘리면서 그것과 동시에 또 가격이 뛰니까 그런 대책도 내놨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어떤 이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냐면, 이 좌파 정부, 그러니까 진보 성향의 정부가 들어서면 가격 통제를 하고, 가격 통제를 하면 당연히 가격은 오른다 하는 그런 기대 심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이 그렇게 입증을 해왔습니다. 2004년부터 2007년까지 노무현 정부 때 여러 가지 가격 통제를 많이 했습니다. LTV도 대폭 낮추고, 여러 가지 하여튼 이 부동산에 대한 규제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 공급이 줄고 가격은 확 뛰었습니다. 그런 어떤 경험이 있고요. 또 2008년 이명박 정부 들어서 2017년 문재인 정부 직전까지, 박근혜 정부까지 약 한 7년, 8년 정도는 가격이 비교적 안정돼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공급을 많이 늘리는 그런 정책을 많이 썼거든요. LTV도 늘리고, 물론 여러 가지 부작용이 조금 없는, 정책 부작용이 없는 건 없겠죠, 물론. 그런데 그게 맞냐 적으냐, 시장에서 그것을 소화시킬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하여튼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공급 위주의 정책을 펴서 가격은 비교적 안정돼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부동산에 따른 가격
정책을 쓰고 여러 가지 규제를 내놓으면서 2017년 8월부터 본격적으로 가격이 뛰면서 그 이후에 특정 지역은 2배? 2배 반 이렇게 뛴 데도 있습니다, 사실. 특정 지역의 34평방미터 아파트가 20억이 넘는 경우가 지금 뭐 여러 곳이 있으니까요. 이게 참 엄청나게 많이 뛰었는데, 그러니까 이런 가격이 많이 뛰다 보니까 기타 지역에 사는 사람들, 지방에 사는 사람들, 중산층 이하 서민들은 아니 30평대가 어떻게 22억 막 23억까지 가냐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그 상대적 발탈감을 갖게 됐죠. 서민들은 나는 집도 없는데 아니 뭐 30평대가 20억이 넘는다면 나는 헛사는 거 아니냐 하는 이런 생각을 좀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배 아픈 병이 생긴 겁니다. 배 아픈 병. 그러니까 이 중산층 이하의 이런 분들이 집을 안 가진 분들은 그런 상대적 박탈감이 큰데 이번에 정부가 나서서 가격을 내려쳐서 잡겠다 이러니까 그분들한테는 솔직히 시원한 거죠. 배 아픈 병을 조금 완화되지 않겠습니까? 배 아픈 병이.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그런 배경이 있습니다. 물론 정부가 이번에 의도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예를 들면 지금 사실 어느 부분 지금 버블이 끼고 있는 상태입니다. 부동산 가격이. 특정 지역에는 좀 가격이 좀 버블이 끼고 있는 상태인데 또 버블 논쟁도 물론 있습니다. 실제 가격 이상으로 가격이 오르면 가치 이상으로 가격이 오르면 그게 이제 버블이라고 하는데 버블의 정의도 사실 여러 가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버블이냐 아니냐의 논쟁도 있지만 대체적으로는 버블이 막 끼고 있는 경우도 현상도 일정 부분에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가 그런 것도 미리 대책을 세우겠다는 그런 취지로 이번 대책을 내놨는데요. 하여튼 10월부터 이 분양가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실시가 되면 여러 가지 이제 현상이 나타날 텐데요. 일단은 서울 25개 구가 다 해당이 되고요. 그다음에 과천, 광명, 하남 포함해서 약 31개인가 37개 곳이 일단은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전매 제한 그러니까 실입주 기간, 의무 기간이 기존에는 3년에서 8년 정도였는데 앞으로는 5년에서 10년으로 대폭 늘렸습니다. 왜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이 가격이 오를 것이라 보고 집을 사놓는 사람들, 집을 사놓고 전세를 주는 사람들의 그런 수요가 많이 줄어든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걸 투기 수요를 좀 억제한다는 측면에서 이제 거주 의무 기간을 좀 늘렸고요. 또 이게 이 제도가 시행이 되면 소급 적용을 합니다. 언제까지 소급 적용을 하냐면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 시까지 그 단계까지 소급 적용을 한다고 하거든요. 그럼 지금 재건축 재개발 단지에 지금 아파트 헐고 지금 땅 파고 하는데도 다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좀 지금 시장 혼란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게 아파트 가격이라는 게 수요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이제 이게 형성이 되면 좋은데 정부가 뭐 지자체가 이제 주로 이제 가격을 심의를 해서 이제 허가를 승인을 해주는데요. 이제는 앞으로는 구청, 시청, 군에서 이제 이 가격 이상으로 분양하면 안 된다는 어떤 표준 가격을 아마 제시를 할 겁니다. 이제 그럼 건설사들이 그 가격 이상으로 신청을 하면 건설 승인을 내주지 않는 거죠. 그렇게 되면 뭐 여러 가지로 건설사들 위축되고 이득이 당연히 가격이 다운되니까 당연히 이득이 이제 줄게 되죠. 그리고 재건축 재개발 단지 조합들도 쉽사리 재건축에 나서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되냐면 공급이 줄어들 것은 명확관화합니다. 이것은 그 안에 시장에서 역사가 증명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번에 민간 택지까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시기적으로도 좀 안 좋습니다. 지금 미중 무역 전쟁이 통화 전쟁으로 비화됐고 이제 전면적인 성격을 띠고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일본의 수출 규제까지 지금 일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세계 지금 경제가 무역량이 정체 또는 뭐 감소하면서 우리 수출도 지금 8개월째 지금 8월 달 들어서도 지금 지난 10일까지 약 한 20%인가요? 떨어졌다고 하니까 9개월째 지금 마이너스 1을 걷고 있습니다. 수출 먹고서 하는 우리가 이렇게 이 수출이 떨어지고 있는데 감소하고 있는데 경제 상황이 상당히 지금 안 좋습니다. 얼마 전에 문재인 대통령은 경제가 안 좋다는 것은 가짜 뉴스다. S&P라든가 피치라든가 세계 신용평가사들이 한국의 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건 일부분 뿐이고요. 실물에서 지금 실제로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택지 분양,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시행 시기가 좀 적절하지 않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이유를 드는 게 지금 최근 들어서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이 너무 뛰었다. 이런 그 이유를 대거든요. 그런데 특정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뛴 게 어제 오늘입니까? 계속 뛰어왔거든요. 문재인 정부 들어서 계속 뛰어왔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굉장히 이걸 너무 앞서가는 해석인지 몰라도 내년 4.15 총선용이다 이것도 서민 일반 집 없는 사람들한테 던지는 메시지다. 우리 정부가 강남 아파트 값은 분명히 잡았다. 그리고 이 가격을 낮추는 이런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좀 봐달라 하는 이런 제스처가 아니냐 이런 해석도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까지 왜곡해서 보기는 좀 글쎄요 너무 우물적 시각인데요. 하여튼 어떤 시기나 그리고 그 제도의 예상되는 어떤 부작용 이런 걸로 봤을 때 또 전에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했을 때 큰 실익을 못 봤습니다. 정책적 효과를 못 봤습니다. 그런 걸 고려할 때 민간 택지로 분양가 상한제를 확대 적용하는 것은 악수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는 계속 이걸 고집할까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첫째, 정부는 이 집 없는 분들을 위해서 가격을 이렇게 낮추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여러분들 배 아픈 거 우리가 마사지 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잘 위로해드리겠습니다. 그런 겁니다. 그리고 또 지금 아파트 가격이 특정 지역 굉장히 뛰고 있는데 우리가 이거 그냥 놔두면 버블을 형성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정부는 그 버블 형성되는 것을 미리 선제적으로 지금 제어를 하는 거다. 이런 메시지도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국민들 입장에서 정부의 그런 정책이 효과가 나면 좋겠죠. 그러면은 정부가 의도한 대로 가격이 적절한 수준까지 떨어지고 그리고 실수요자들이 이 신규 아파트를 분양받는 기회가 넓어지게 되면 그거 좀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하지만 지금 이 제도 하나만 가지고서는 절대로 그런 효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런 부작용이 더 많이 나타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민간 택지로 분양가 상한제를 확대 적용하려면 그와 병행해서 공급을 확대하는 그런 정책도 같이 펴야 됩니다. 이 제도만 그러니까 분양가 상한제만 계속 고집을 하면 이것만 펴면 공급은 분명히 줄고 그러면 나중에 가격은 폭등합니다. 따라서 그걸 막는 패치할 수 있는 공급 정책, 즉 이 재개발, 재건축에 따른 여러 가지 규제를 좀 더 풀어야 됩니다. 이 분양가 가격 통제는 어차피 한다 하더라도 그걸 좀 그 부작용을 메울 수 있는, 덮을 수 있는 다른 측면의 어떤 촉진책을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 서울 강북 지역 또는 강남 지역의 재건축, 재개발 단지 여러 가지 규제를 풀어서 예로 그 대표적인 것이 이제 고도 제한인데요. 아파트 층수 제한인데 어떤 것은 좀 한 50층, 60층으로 올리게 하고 나머지 층은 한 10층, 15층 이런 식으로 짓도록 해서 스카이라인도 잡고 멋있게 잡고 공급 가구 수도 늘리고 하는 이런 정책을 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이번 그 정부가 내놓은 민간 택지로 부장가 상한제를 확대 적용하는 것은 악수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부작용을 메울 수 있는 공급 확대 정책을 병행해야만이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이상 마치겠습니다.